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책학 박사이신 허명한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허 박사님은 항상 저희 방송에서 그동안 청와대 근무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국무총리실 경험, 또 오랫동안 행자부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공무원을 오랫동안 한 그 경험으로 이쪽에 지금 어떤 지금 정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시무 7조 예. 상소문, 예. 시무 7조 상소문 그거를 뭐 어떤 분이 올렸어요. 근데 어떤 본인이 이제 누군지는 안 밝혀지고 아마 언론은 그분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인천에서 하시는 분이라고. 예. 모 씨라는 분인데 예. 이분이 옛날에 어떤 상소문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 대통령한테 감히 7가지는 이건 좀 해라. 한 게 이제 여기 보니까 1조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조가 감성보다 박 PD 좀 타이트하게 좀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이게 이제 저거 하지 말라. 감성 정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포퓰리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3조가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실리가 없다는 거지 지금. 명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이 상대적으로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도 이해를 하는 내 것만 챙기지 말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이래서 이 3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희 방송은 건전한 보수 방송이기 때문에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이게 따분한 얘기인데 사실은 보면 이게 민주주의가 상권분립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법원, 국회, 대통령 이거 어떤 상권분립이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권한 집중이죠. 권한 집중이죠. 예. 특히나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개인들끼리 권한이 어떻게 되고 이건 떠나가지고 이 재판으로서 판사들이 해야 되는데 경기도지사 재판한 걸 보니까 아니 국민 누가 봐도 그거는 선거법 위반인데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판결을 내니 이게 그건 뭐 아닌 거죠. 아닌 겁니까? 참. 그 다음에 이제 7조가 대통령 당신 먼저 일신하십시오. 자세를 가다듬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허 박사님은 물론 뭐 식견도 외국에 가서 참 어려운 과정에서 공무원 하면서 외국 가서 박사를 받아왔다는 거는 보통 마음이 아니시잖아요. 뭐 저희도 봐도 다 석사는 국가에서 보내주는 거지만 처음에는 다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돈도 안 대주는데 내 돈 넣어가지고 그렇죠. 완전 갑자기 거지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박사까지 하는 건 참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각오 아니면 못하는 건데 하신 데다가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실 그 다음에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까지 했으면 이런 게 나오면은 어떤 이제 영어로 쓰면 리액션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게 참 국민들은 고민스러울 텐데 뭐 절차적으로는 지금 40만 명 정도 청원에 육박됐으니까 보름 전에 왔던 걸 8월 26일 날 그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8월 26일부터 했다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데 대답은 20만이 넘으면 응답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말이면 응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장하게 허 박사님 경력을 얘기한 거는 이게 이제 문 대통령 마음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상수면 별 거냐? 대법원장 두 장관에게 내가 쏙쏙쏙 비책을 얘기해 줄 테니까 이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인데.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주 글이 재밌어요. 예. 저도 한번 읽어보고 참 잘 쓴다. 좋습니다. 예, 풍자를 해서 비유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실속을 찝어내는 이런 역량도 있고 내공이 상당하다. 그럼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우파 쪽 성향의 어떤 이제 공격이니까 좌파 쪽에 림태주 시인인가요? 네. 이분이 또 반박을 한 걸 또 읽어봤어요. 예. 읽어보니까 제가 뭐 좌우파 이런 거 말고 그냥 보면 내공이 좀 딸리는구나. 이 설득력,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인신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게 민주주의고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될 때 나라가 부흥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무조건 반대편에서 말만 하면 조져. 그냥 듣도 안 하고. 이 대화가 단절된 거죠. 참 큰 걱정인데 이게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가 폭넓게 안아줘야 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사실 그런 면 강했어요. 그러니까 설득도 되고, 그러니까 정책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은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막 지져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막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SNS나 이렇게 이제 온라인상으로 공개가 되니까 우리 국민들, 저 같은 경우도 보죠. 림태주 시인이 반론을 편 게 조금 딸린다. 이런데 이번에 이 조원산이라는 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글을 쓴 걸 봤어요. 오늘 나가봤는데. 이 양반 진짜 보기보다 내용이 상당하다 이래 봤는데요. 근데 이 글을 두고 대통령도 지금쯤 아실 겁니다. 사실 청와대 생활이라는 게 저녁 한 8시 반, 9시 돼가지고 모든 일 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김대중 여사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뉴스 보고 책 보고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뭐 SNS 뒤져가지고 보고 이럽니다. 이게.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결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읽어볼 수는 있죠. 지금쯤 내용은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들을까? 글쎄, 저는 듣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분 이 시무 7조 중에 저는 아주 딱 보고 이 양반 내용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느낀 게 어디냐면은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이 말이요. 이게 아까 조금 설명을 하시던데 이게 정책을 성공을 시키려면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홍 대표님 돈 좋아하십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 그걸 보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네.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 돈은 뭔가 아래 것들이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식의 우리 산업공상의 어떤 유학 이기에 아직 남아가지고 근데 아닙니다. 제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 돈을 당연히 돈 좋아하면 돈을 벌어야죠. 네. 그 대신 정당하게 세금 내고 내가 번 돈. 이 욕구를 인정하라는 거죠.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근데 요번에 추미애 장관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 대통령도 똑같겠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저만 뭔 소리 하노? 그냥 차볼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집값 뭐 전세값 다락같이 올려놨잖아요. 예. 이거 보통 원성 아닙니다. 뭐 저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럼요. 예, 이게 가만히 놔둔 집값을 왜 들쑤셔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강남에 집 가진 놈들, 나쁜 놈들 불로소득 지금 잡아야지. 괜히 가진 자에 대한 어떤 그 불만, 질투, 시기 이런 거죠. 네. 지 시기 공꼴을 먹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냈으면은 야 임마 하고 조질 수 있죠. 그렇죠. 세금 내고 내 집값 내 한 채 있는 거 집값 올라가면 뭐 어쩌란 말이오. 이번에 뭐 조영 원내대표 통합당 원내대표
집값 올라가지고 야당에서 뭐 너 집값을 늘면 올라. 제가 진짜 참 편가르기 잘한다. 아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투기한다고 집 사고 팔고 뭐 이래가지고 올랐습니까 그게? 가만히 있는 거 저거 들쑤시고 올려놓고는 뭐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 하고 뻥을 치고 앉았잖아요. 이거 어느 놈이 잘못했는지 완전 뒤집어놔. 근데 이게 김현미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이 집값 부동산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정부 정책은 열심히 하는데 요 30대하고 주부들이 모여가지고 집값을 교란시킨다. 이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그 짓을 해서 인마들이 나라 정책 다 베려놓는다고 그거 다 나무래요. 영끌. 영혼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이게요. 이게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 어느 놈이 돈 싫어하는 놈이 됐습니까? 당연히 돈 있으면 돈 좀 더 불카가지고 이자를 더 챙기려고 어디 좀 땅이라도 사가지고 좀 더 불쿨러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돈과 내 뭐 아들 학비도 되고 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애들 돈 달라고 할 때 참 주저주저하지 않고 그럼요. 주고. 네. 그러면은 뭐 아버님 어머님인데 용돈도 좀 드리고 뭐 이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월급가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모아가지고 대출 내가라도 좀 돈을 더 벌까 볼까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그걸 저 법무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 주무부 장관들이 뭐랍니까? 이 정부 정책은 잘하는데 투기 세력들이 정부 정책을 흔들린다. 미친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책을 성공을 시키려면 그걸 당연히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 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으면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 짓지 마시오. 죄를 지으면 되나? 근데 실제 보면 죄 짓잖아요. 감옥선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뭐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정책을 어때서 범죄가 낮은 사회를 만들까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건데 저거 정책 잘못해놓고는 애국계 30대하고 주부들이 말이야 집값 뭐 올리고 투기 작전 세력이라고 여다가 화풀이 하는 게 인간의 욕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 군자 원리 원칙대로 살아라. 안 하는 네가 나쁜 놈이다. 아 그래 정책하면 뭐 장관할 거면 뭐 지가 왜 장관합니까? 가만 놔두면 나라 다 돌아가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부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좌파 이 정부에 저도 좀 칭찬 좀 해주려고 이래 열심히 이렇게 뒤져보는데 진짜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역량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라를 운영한다.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어떤 무게를 가지고 내가 결정함으로써 진짜 저 힘없는 민초들 삶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어요. 참 그게 정말 진짜 영향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에요. 왜 윗자리에 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그럼 뭐 권력을 잡았으니까 또 이거는 뭐 총선에서 표 많이 주 이제 뭐 기고만장하죠. 뭐 완전 뭐 다수결 지맥 뜻이 곧 국간이라 이래 되는 거죠 이제. 아 앞으로 20년 더 한다는데. 20년 더 하겠죠. 20년 50년 더 하라고 또 떠나가는 또 당대표 얘기하던데. 인간의 욕구를 그냥 진짜 이게 참 좋은 뭐 야 이 사람 내공이 상당하다 싶었어요. 저 이걸 보고. 다른 거는 뭐 세금 감아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 또 헌법 가치를 지켜라 이게 헌법 가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참 저는 한번 이게 참 보수 우파들도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없어. 그때 뭐 그냥 추미애가 어떻다 뭐 장관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유지되려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상권 분립이 정확해야지 한쪽에서 권력이 횡포를 해도 국회에서 견제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국회에서 견제마저도 안 되면은 적어도 사법부에서 견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배운 그렇죠. 민주주의의 어떤 네. 그 기본 아닙니까? 근데 저는 깜짝 요즘 와서 놀라는 게 이 지난번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경기도지사 그 선거법 위반 재판인데 법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법이 어떤 권력 편을 들어서 편의를 봐주는 듯한 그런 재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과를 내길래 야 이건 갈 거 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럴 때 보수 우파들은
자, 우리 상권 분립을 우선부터 지켜놔야 된다는데 이재명 뭐 그 사람 하나 가지고 욕을 자꾸 하는데 요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앞에 이 제목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대법원 다시 말씀하면 사법부가 이 권력하고 뭔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권력 지향도 분명히 그렇게 갈 거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뭡니까 옛날에 김경수 지사하고 얽힌 김경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경수 지사 재판도 지금 고법 판결 안 하고 있죠. 계속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참 뻔뻔스럽고요. 이게 이 사람들 박근혜 전 정부를 조진 이유가 법치에 어긋난다 해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줬어요. 예. 그랬으면은 이 정부는 법대로 잘할 줄 알았죠. 네. 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법을 장악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나눠서 서로 견제가 되고 그 견제되는 제일 기본이 헌법 가치죠.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라 하는 건데 이거는 국회 다 장악하고 대법원장부터 대법관 다 장악하고 헌법재판소 전부 다 좌파 장악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다 장악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좋죠. 막 이제 전부 이제 우리 세상에 그게 전체주의죠. 그게 파쇼 국가입니다. 어떤 소리 지금 감사원장이 그래도 검찰총장이 그래도 그런 반대 소리를 내니까 이 제도가 그래도 이렇게 가는데요. 자기들 편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세월호 가면 그게 좋을 줄 알지만 그거는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비극을 일으켜요. 파탄이 오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사에서 수많은 그 사례를 보면서도 이 정부는 모든 걸 적폐청산이라고. 공치다가 지금 오비 나면 그것도 박근혜 잘못인가? 이 모든 건 전부 전 정부예요. 집값 보는 것도 전 정부 잘못. 이번에 그 뭐 23번이나 4번이나 들쑤셔가지고 아이고 저도 참 걱정입니다. 이게 뭐 어디에 살아야 될지. 예. 하여튼 뭐 지금 이제 허 박사님 말씀은 이 아까 시무칠조 시무칠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시무칠조가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물론 뭐 원래는 그 조선 그 성종 때 최성로라는 정성인가 뭐 어떤 관리가 조선 그 성종 잘하라고 28조라는 뭐 앞으로 잘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수 비 있지 않습니까? 비라고 아시죠? 예. 그 비 팬들이 이런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도 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심은 뭐 몇 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를 이 정권에서 좀 받아들여서 사실은 좀 앞으로 좀 헌법적 가치도 좀 존중하고 입법, 사법, 행정도 좀 하고 결국 그 다음에 이 경제난도 좀 그 다음 국민들도 좀 잘 이해하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뭐 잘하는데 그것도 안 되겠지만 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헌법에 같이 이게 좌파 우파의 제일 기본이 자유 아닙니까? 자유란 소유권 없는 자유란 의미가 없다라고 존 로크가 일찍 이야기했어요. 그 영국에서 소유권을 제약을 쉽게 하면서 자유를 논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평등이라는 게 우리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사회적 특수 계급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보십시오. 특수 계급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 약사. 저도 그거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그거 보도 난 거 보고 놀랐는데 민주화 운동자와 그 자녀는 의대 약대에 그냥 갈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지금 왜 이 코로나 이게 지금 창궐해가 난리인데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해?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저도 주위에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파업해야 되겠다. 저도 동감이 가는 게
의사, 약사를 공공의료 그래요. 공공의료라는 게 그 국비로 학비 다 대주고요. 그 10년 근무하라 이거라. 지금 사관학교 같은 시스템이죠. 그렇죠. 예. 그 국비로 학비 다 대주고 그다음 인턴 레지 근무하고 군의관 근무하면 뭐 한 2년 남는데요. 2년 지역에서 조금 이래 봉사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 옵션이 풀려보는 거야. 그럼 서울에 와가 딱 기업하면 돼요. 근데 그 어디에 누가 가느냐? 민주화 운동자와 그 가족이면은 추천돼요. 세월호 뭐 이런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시도지사 또 뭐 시민사회단체 추천받아. 요즘 안 그래도 집사람 이야기 듣고 웃기던데 젊은 엄마들이 시민사회단체가 워낙 지금 끝발을 보니까 우리 아아 때문이라도 내 지금 가입해야 되겠다고 시민사회단체 많이 가입한대요. 아니 시민사회단체 추천만 받으면 어디 가는데 어디 국비로 다 교육받고 그 지역에서 조금 얼렁얼렁하가 막 2년 뒤에 와가 피부과나 성형외과 해놓으면 돈 버는데 그거 누가 안 합니까? 그렇지. 그 공공의대를 어디다가 둔다고 그럽니까? 전라남도 목포하고 전라북도 남원에 둔대요. 호남은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가 숫자가 몇천 명인지도 지금 안 밝혀가 몰라요. 네. 그분들 좋죠. 이제 뭐 요새 돈 내는 거 뭐 흉부외과 내과 골치 아프다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가가지고 대충 한 10년 얼렁얼렁 하다가 서울 와가 기업해가 돈 막 버는 거죠. 아버지 잘 만나야 돼요. 이게 사회적인 특수계급을 만드는 거고 그 아버지 덕에 자식이 누린다는 거는 세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습이 된다는 건 귀족제도예요. 어떻게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나라에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나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의사 고시도 시험 안 보겠다고 할 정도로 그거를 골빈 선수들은 뭐 의사들 집단 이익이라고 뭐 억대 돈 버는 놈들이 저거 봐 그래 안 뺏길래 정의감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이게 평등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국정운영인가요? 이거 뭐 정말 열받습니다. 저도. 네. 이거 시무 7조 요번에 올렸는데 이제 안 받아들이면 이제 계속적으로 올리겠네요. 그렇겠죠. 그게 민심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안 들을걸요. 그럴까요? 아마 또 지금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 탄압이 시작될 거니까 그 얘기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 사람들 맨날 연행해가지고 고문하고 좁혀는 거 없는 게 뭔 독재고 참 독재 개념도 일의 사상을 한 방향으로 강제적으로 자유를 유린해가면서 몰고 가는 걸 독재지. 그 독재의 형태가 옛날 명지처참하는 놈 그건 독재 아닙니까? 군사정권은 그런 건 없었잖아요. 네. 그럼 독재 아니네? 똑같이 이게 원래 어떤 개념으로 독재 이걸 봐야 되는데 군사정부 시절처럼 끌려가지고 지하실에 가 조 터지는 게 없는 이게 무슨 독재고 하고 에라이 인간들아 참 말할 줄 몰라야 돼. 그러니까 참 오늘 허 박사님 고견 감사합니다. 예,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허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이 민주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참 우리가 소중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참 이 앞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지도 그룹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